포항시 의회가 포스코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의 한 동네에서 이달 들어 길고양이 7마리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동네 근처에서는 2년 전에도 들고양이 연쇄학대 사건이 발생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 의회가 긴급 인시회를 열고 포스코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 의원들은 지주사 전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미분 기자입니다. 포항시의회가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지주사 전환 논의가 시작된 이후 포항은 완전히 소외돼 있다며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코의 성장을 위해 피와 땀을 바친 포항과 포항 시민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하여 포항 시민과 반드시 소통할 것을. 지주사 전환 발표 이후 지역사회 대응이 한 발 늦었다며 이제라도 강력한 항의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삭발은 각오 정도를 하고 조금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 존재감이 없잖아요, 시의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오는 28일 임시주총을 불과 나흘 앞둔 상태에서 결의문 채택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 지주사 전환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늘 회의를 열고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 물적 분할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의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환경 문제나 산업재해 이런 문제들이 포스코에 담보되지 않으면은 이 반대 의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촉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시의회가 포스코의 산재와 공해 문제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주사 전환과 관련 주주총회 결과와 별도로 지역사회에 어떠한 선제적인 대응들이 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좀 의회도 적극적인 행동에.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포항시의회가 반대 결의문 채택에 나서면서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북구의 주점과 관련해 14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이전 확진자와 접촉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35명 발생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인 체육 교습시설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10대 청소년 8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요양병원 확진자도 3명 추가 발생했고 해외 입국자 2명과 외국인 2명도 확진됐습니다. 포항에서 이달 들어 최소 7마리의 길고양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누군가 잔혹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동물학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와 건축자재 조각들이 가득한 폐가에 길고양이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곳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와 사지 등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안 보여.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아래 나저 보니까 혹시 와봤다나 보니까 또 그러는 게 있지. 지난 8일과 16일에는 불과 160m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2마리가 입에 거품을 물고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몸이 누르물에 몸보다 엉망이라 하고 둘이 다. 약을 넣었으면 약을 놨어요. 불에 타 숨진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배 쪽만 다 있었어요. 다른 쪽은 괜찮았고 그래서 아직 숨이 살아 붙어 있어서 심폐소생술도 했는데 안 됐어요. 이 지역에서는 2년 전에도 길고양이를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연쇄 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달에만 최소 7마리의 고양이가 살해되자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가 아동과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동물 학대가 단지 동물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것이 이제 습관화되면서 그 사회적인 폭력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양이 사체를 부검한 경찰은 이전 사건과 동일 범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오늘 오전 포항의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이른바 교통섬이라고 불리는 도로 옆 화단에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차를 멈출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자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오른쪽에서 먼지 구름이 일어나더니 차량 한 대가 붕 떴다가 떨어집니다. 움직이던 차량들이 급하게 정차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24분 경북 포항의 한 사거리에서 흰색 SUV 차량이 도로 옆 하단 이른바 교통섬으로 돌진했습니다. 가로수와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차량은 공중에 뜬 상태로 20여 미터를 더 나아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차량 계음 소리 날 때 나와 보니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발 앞에 와가지고 꺾지도 못하고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분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뒤에 있던 소나무 두 그루와 앞에 있던 신호등 기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김모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 도로가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운전자 김 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운전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사고 난 경위는 자기가 운전할 당시에는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됐다. 일단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60대 운전자 김 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브레이크 미작동 등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지 운전 미숙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주시가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는 외동읍에서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외동읍 체류 외국인 가운데 3차 추가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로 불법 체류 외국인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외동읍 보건소에서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문자 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인 69명에게 학력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문자 해득교육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18살 이상 성인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를 이수하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교육부 주관 제도입니다. 이번 학력 인정자 69명 중 67명은 여성이었고 연령별로는 70대가 34명, 80대도 9명이나 됐습니다. 추위가 많이 풀렸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종일 흐린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구름은 많겠지만 꽤 포근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의 한가운데 들어서 있지만 계절이 무색하게 오늘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4.6도로 평년 수준을 5도가량이나 웃돌았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모습이고요. 종일 흐린 하늘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산발적으로 내리던 빗방울은 모두 그쳤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경주가 영하 2도, 울진 0도, 영덕이 1도, 포항이 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8도에서 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내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조금 뒤 모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심한 한파는 없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는 2022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치원과 초중고 139개 교회 110억 4,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부당경감 지원금이 79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유치원 지원금이 6억 6천만 원입니다. 또 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중학교 보충활동비 지원, 간포고 마이스터고 전환 지원 등의 10억여 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4일까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선물 세트 과대 포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포장 횟수가 2번을 초과하거나 포장 후 남는 공간의 비율이 25%보다 크면 과대 포장에 해당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릉도에서 긴급 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 2명이 육지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동해의 경은 독도 북동쪽 296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의 31살 인도네시아 선원이 왼쪽 손가락 3개를 크게 다쳐 어제 새벽 1시 40분쯤 헬기를 이용해 강릉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지난 21일에도 간 경변증으로 대형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62살 김모 씨를 헬기를 이용해 강릉의 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1에서 1.5%의 금리로 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지난해 말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면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업체는 다른 정책 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신용, 중신용, 고신용 프로그램 가운데 한 가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세금을 체납하거나 금융기관의 연체나 휴 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과 대출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상북도가 설 연휴를 맞아 2월 2일까지 코로나19 특별 방역을 실시합니다. 연휴 동안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44곳과 감염병 전담병원 13곳을 그대로 운영하고 생활치료센터는 문경 STX 리조트 한 곳만 운영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읍면동에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하루 3차례 모니터링을 합니다. 경상북도와 25개 보건소에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과 당직 의료기관 35곳은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합니다.